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자 토트넘 호스퍼의 상징과도 같았던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5월 23일 양 구단은 동시에 이적을 공식 발표하였고 이적료는 무려 2억 파운드, 한화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 이적 역사상 최고 금액이며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이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약 10년 동안 클럽의 주축 선수로 활약해왔습니다. 클럽 통산 160골 이상을 기록하며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왔으며 팬들에게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진정한 레전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은 우승 트로피 하나 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적 소식 직후 토트넘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적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손흥민 선수와의 작별은 팀 전체에 있어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항상 프로페셔널했고 마지막까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였습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태도와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팬들 역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토트넘의 진정한 전설이었다. 이제 손흥민에게도 우승 트로피가 필요하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을 영입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체제 안에서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경기 지능과 마무리 능력 그리고 공간 창출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적은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함으로써 우승, 트로피를 향한 진정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연봉 역시 이전보다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약 조건은 3년 1년 연장 옵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우입니다. 이번 이적으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에를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위너, 필 포든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더해지면서 시티의 공격진은 더욱 막강한 파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 또는 가짜 9번 역할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홀란드 선수와의 시너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으로 거액의 이적료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팀의 핵심 축을 잃게 되었습니다. 구단은 이 자금을 활용해 전면적인 리빌딩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후계자 영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구단이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 10년간의 헌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단순한 외국인 선수를 넘어 팀의 심장이자 영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커리어의 황금기에서 세계 최고의 팀과 함께할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는 축구 팬 모두에게 있어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시작.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자 세계 축구계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영국 축구계는 충격적인 소식에 휩싸였고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핵심 스타 손흥민이 거의 10년에 걸친 활약을 마무리하고 팀을 떠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 FIFA 관계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의 최신 재정 보고서 역시 손흥민의 이적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레비 회장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토트넘은 스폰서십, 방송권, 광고 캠페인 등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고 구단의 명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긴급 면담을 가졌지만 그 결과 그는 완전히 좌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북런던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구세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재능과 헌신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들 또한 손흥민을 토트넘의 전설이라 칭하며 찬사를 보냈고
그는 개인 퍼포먼스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경기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이는 그의 뛰어난 팀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팬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진한 팀 성적과 불안정한 경기력 속에서도 그는 굳건한 의지로 극복해내며 결국 토트넘에 17년 만에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그의 노력은 모든 비판을 잠재웠고 지금 받는 찬사는 그간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을 경우 구단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결심은 단순한 개인적 이유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실패한 재계약 협상, 다른 클럽들의 적극적인 영입 제한 등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는 팀 중 하나로 이미 에이전트와 접촉을 시작했고 그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측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이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파의 재정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레비 회장은 손흥민 이적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인물로 그의 이탈은 막대한 상업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스폰서 계약과 중계권 협상이 축소되거나 해지될 위험도 존재하며 글로벌 광고 캠페인의 대표 모델이 사라지게 되는 등 파급력은 막대합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구단 역사상 최고 연봉 제안을 하며 붙잡으려는 전략을 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돈보다 트로피가 더 중요하다며 구단의 더 큰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에이전트와 구단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계약 연장 조항 발동 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구단이 그의 커리어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O'씨가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받은 1차 협박, 그리고 B씨가 비밀 유지각서를 빌미로 다시 협박을 시도한 2차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O'씨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신 여부나 사진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금전을 지급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O'씨와 B씨가 협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둘이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갈 공동정범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용 등을 조사 중이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B씨가 수십억 받아서 아파트 사주겠다고 말한 정황도 있어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B씨는 실제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며 자료 제공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현재 O'씨와 B씨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혐의가 곧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있는 B씨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O'씨 역시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더욱 나빠져 중형이 예상됩니다. 예전 사건을 보면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50억 원을 요구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B씨가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O'씨의 경우에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